안녕하세요. 텍스트의 핵심을 알려주는 토크 IT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정형화된 사용서나 문법 대신에 느낌과 맥락을 자연어로 전달하면 AI가 코딩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과연 코딩 초보자가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 드림플로우의 윤석열 대표가 초보자인 것처럼 바이브 코딩을 해보았다고 하는데 그 경험담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우리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얘는 2023년 말에 오픈 AI 창립자 중에 하나죠. 안드레이 카르파티가 그 자신의 이제 SNS에다가 올려놨어요. 바이브로 뭐 코딩을 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AI와 함께 하는 어떤 새로운 개발 방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앞으로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바뀐다. 네. 예전에 이제 뭐 구조 지향, 절차 지향에서 객체 지향 온 것처럼 AI 지향,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예 뭔가 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 탄생을 하게 됐고요. 실제 이제 바이브 코딩은 결국은 프로그래머가 의도를 갖고 있고 그 의도를 프롬프팅을 하면 LLM이 만들어주는 이제 코드를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그다음에 인간이 됩니다. 검수를 하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은 뭐 굉장히 좋은 개념이죠. 사실은 인간은 또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하고 생각하는 거 좀 귀찮고 어렵고 복잡한 거는 누군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고 딱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나온 건데, 요즘은 이 바이브 코딩의 어떻게 보면 한계나 현재 시점에서의 활용 방법을 명확히 알고 계시지 않으면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다. 그냥 마치 모든 것들을 다 AI가 대신해서 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허와시를 조금 따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이브 코딩을 쓰면 생산성, 뭐 그래서 뭐 AI가 전부 자동화해주고 앱 하나는 뚝딱 만들어준다? 이건 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바이브 코딩이 확 핫할 때, 그리고 결국 이게 한 2, 3개월 전 정도부터 이 용어가 많이 떴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나온 건 더 오래됐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두 달 정도 굉장히 그 챌린지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개발자지만 개발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치고 해보자. 바이브하게 해보자. 네. 그래서 일부러 막 그 답답한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바이브하게 해봤어요. 네네. 제가 초보자인 것처럼 완전 초보자고 네. 뭔가 난 개발이라는 건 잘 모르겠고 약간 이런 포지션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이입하지 않으면 이게 일반 대중들에게 얼마나 먹힐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중반 이상 가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내가 짜고 말지. 약간 요 정도. 예. 그게 이제 왜냐하면 결국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복잡성이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AI는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머리는 좋지만 일종의 약간 그 치매처럼 뭔가 이제 그 계속 장기 기억을 못 하니까 시킨 걸 또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다 뒤집었고 그러면서 이제 없던 오류가 생겨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AI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맡겨놓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실제 프로덕트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생산성을 확 띄우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윤 대표님께서 본인이 이제 초보자처럼 해가지고 해봤잖아요. 네. 그 실험을 해봤잖아요. 실험하다가 결국 실험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렇죠.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제 그렇잖아요. 어떤 눈에 보이기 전에는 요구사항도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실제 눈에 보고 써보거나 이렇게 뭔가 인터페이스를 봐야만 비로소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요. 사실 이제 점진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초기 요구사항을 줬을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복잡도가 낮으니까. 근데 이제 할 때마다 여기서 이제 로그인 됐으면 좋겠어. 무슨 데이터가 넣었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복잡도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 그러면 그 새로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과거에 이미 잘 동작했던 모듈들이 깨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걸 다 잡으려고 하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안 되는 카오스로 가는구나. 얘가 약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니어들이 좀 이 가이드를 잘 잡으면서 AI를 마치 이제 양 몰듯이 양떼를 몰듯이 이렇게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그런 방법들을 좀 연구해야 됩니다. 시니어를 하면 결국은 이제 그 뭐 내가 하려는 뭐 그런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 뷰가 다 있는 사람이겠네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아. 이걸 단순히 뷰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사실은 여기서 잠깐 나오죠. 명세 수준. 이 손발이 없고 당장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 뿐이지 머릿속에서는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카브 언어를 쓰다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까지 머릿속에 명확하게 있는 사람은 AI를 손발로써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만들어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이 추상적이고 뭐 비즈니스 아이디어만 갖고 있다면 네네.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저는 이제 초보자가 바이브 코딩이 좀 어려운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은 개발자의 인건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재 그 오픈소스 모델들 또는 뭐 상용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델이 이제 뭐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니 많이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티핑 포인트고 이 포인트 이제 지나면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보다 나을 겁니다. 얼마나 낮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느냐도 결국은 시간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주관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는 건데 아까 시니어라고 하셨으니까 네. 회사도 뭔가 경력자를 뽑는다든지 뭔가 그런 걸 할 거 나머지 AI 시킨다. 그래도 신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회사에서 어떤 신입 개발자를 뽑을 때 어떤 유형의 신입 개발자를 선호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 대표님 뽑는다 하면 어떤 유형의 신입을 선호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시긴 한데, 네. 저 예전에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어쨌든 1인분 이상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좀 생각하는 인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센스가 좀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센스는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네.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얘기는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AI나 다른 툴들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좀 넓고 좀 보편적으로 여러 정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도 저것도 다 많이 알고 있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 커뮤니케이션도 잘하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들이고 서로 얘기하기 편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개발하면 나 C 잘해서 코딩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잘하면서 네. 호기심도 있으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사람하고의 커뮤니케이션, AI와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두 개를 다 잘하는 사람, 예. 호기심도 있고 예. 그런 사람이네요. 네.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똘똘하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바이브 코딩에도 이제 바이브 코딩 할 수 있는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2개 정도로 추려볼 수 있어요. 결국은 파워 유저용, 일반 이제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구들이 있고 라이트 유저용, 뭐 여기서 말하는 기획자, 마케터, 비개발자들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도구의 결이 완전히 다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자를 위한 도구들로 바이브 코딩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걸 구현한다. 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코딩 능력이라든지 뭐 공학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툴이 될 거고요. 네. 뭐 기획자 마케터 같은 분들은 대부분 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어 라는 어떻게 보면 UI 드리븐한 네. 제품들에 좀 오리엔티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프로토 같은 것들. 그렇죠. 그래서 뭐 간단한 앱을 만들어줘, 간단한 웹 서비스를 만들어줘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합니다. AI가 나오기 전에 뭐 노코드, 로코드 이런 말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하이브 라이트 유저는 기존에 있던 뭐 노코드하고 유사한 개념입니까?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노코드, 로코드 툴들이 왜 아주 메이저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노코드나 로코드는 결국 코딩을 안 할 뿐이지 다른 방식으로 코딩하는 툴이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논리적인 흐름은 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다 개발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게 많이 퍼지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이런 바이브 툴들은
그런 논리적인 내용들은 밑에 다 숨겨놓고 철저하게 위에 보이는 부분에만 이제 신경 써도 되게끔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요구사항들을 자연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좀 인기가 있는 이유죠. 지금까지 좋은 관점을 공유해주신 드림플로우의 윤석열 대표의 추가 영상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업무 자동화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기업은 여기 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